자, 여러분, 팝콘이랑 핫도그를 준비하세요. 이건 세계의 구경거리가 될 거예요. 우린 고대 괴물들을 여러 범주로 비교한 다음 누가 물의 진정한 여왕인지 알아내기 위해 서로 결투를 벌이게 할 거예요. 왼쪽의 경쟁자는 소개가 필요 없죠. 360만 년 전 우리 행성에 살았던 우두머리 대장 전설입니다. 여전히 신화의 전설의 영웅이며 전 세계 어부들에게 악몽 같은 존재죠. 메갈로돈 메그를 소리 높여 환영해주세요. 오른쪽에는 일명 샤키라고 불리는 사르코수쿠스가 있습니다. 그녀는 오늘날 악어의 조상이고 메그에 비교하면 진짜 할머니죠. 약 1억 2천만 년 전에 살았고 공룡들이 출현하고 사라지는 걸 지켜봤죠. 심지어 공룡은 때로 그녀의 아침 식사이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지금의 사하라 사막에 살았어요. 하지만 그땐 사막이 없었고 세상은 완전 달랐죠. 비록 이 악어가 메그만큼 유명하진 않지만 거대한 상어와 맞서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첫 번째 라운드, 크기. 메갈로돈의 유일한 잔해는 치아와 등골뼈뿐이므로 이들의 진정한 크기는 여전히 수수께끼예요. 하지만 만약 우리가 그녀의 유골을 현대 상어들의 몸과 비교하면 15m라는 놀라운 크기가 나옵니다. 그건 버스 한 대 반 정도의 크기죠. 하지만 그런 교통수단은 타고 싶지 않으실 거예요. 메그 지느러미만 해도 성인 크기예요. 이 고대 괴물은 지금까지 존재했던 상어 중 가장 큰 상어로 남아있죠. 여태껏 측정된 가장 큰 백상아리의 길이는 5m였어요. 반도 안 되네요. 이제 샤키의 차례예요. 최근까지 우리에겐 이 고대 악어의 이빨만 있었어요. 하지만 과학자들은 이들의 새로운 잔해를 발견했고 실제로 얼마나 큰지 알아낼 수 있었어요. 샤키는 리무진만큼 길었어요. 약 9m죠. 지금까지 측정된 가장 큰 악어는 바다 악어로 6m밖에 되지 않았어요. 샤키의 머리는 1.5m였어요. 그건 거의 사람만한 크기죠. 그리고 샤키의 입은 특별한 곤봉 모양의 끝처럼 생겼어요. 하지만 그래도 샤키는 메그의 반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번 라운드는 고대 상어가 이기고 첫 번째 점수는 메그에게로 갑니다. 1대0. 다음 카테고리는 무게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경쟁자부터 시작합니다. 현대의 거대 악어들은 1톤 정도 나가요. 샤키는 무려 4톤까지 나갑니다. 그건 헬리콥터 2대만큼 무거운 무게죠. 이 몸무게는 샤키를 고대 강의 여왕으로 만들었죠. 하지만 메그에 비하면 이쑤시개에 불과해요. 왼쪽 경쟁자의 몸무게를 재려면 꽤 강한 체중계가 필요할 거예요. 일단 다 자란 메그는 30에서 60톤이 나갔죠. 그건 엄청난 거예요. 화물수송기 헬기가 9톤을 들 수 있는데 메그를 안전하게 들어올리려면 5대 정도가 필요할 거예요. 오늘날 가장 무거운 상어인 백상아리는 1600kg밖에 안 나가요. 메그가 두 번째 라운드를 이겨서 거대 상어가 점수를 가져갑니다. 2대0이네요. 넘어가서 다음 카테고리는 민첩성입니다. 샤키가 대부분의 현대 악어들과 같은 속도에 도달할 수 있다고 우린 추정해 볼 수 있어요. 물속에서 시속 30km까지 헤엄칠 수 있죠. 이건 가장 빠른 인간 수영선수보다 약 3배 빠른 거예요. 샤키의 속도는 대부분 길고 근육질인 꼬리에서 나와요. 꼬리는 샤키의 몸에서 가장 강한 근육 중 하나이며 속도와 민첩성을 주죠. 하지만 샤키는 물속 세계에서만 국한하지 않고 육지에서도 움직이는 걸 좋아했어요. 현대의 큰 악어들처럼 샤키는 아마 시속 30km의 속도로 달릴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샤키는 물고기뿐만 아니라 다른 동물들을 쫓을 수 있었죠. 샤키는 확실히 큰 도마뱀과 작은 공룡의 특별한 애착이 있었어요. 그럼 메그는요? 그렇게 큰 근육질의 머신을 움직이긴 어렵죠. 메그의 최고 속도는 약 시속 15km였어요. 메그는 고래와 작은 물고기들을 따라잡을 수 있었고 자신은 꽤 만족했을 겁니다. 하지만 시속 15km는 사실 그렇게 빠른 게 아니죠. 현대의 백상아리는 시속 55km까지 헤엄칠 수 있어요. 그건 메그보다 3배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거대 상어는 페라리보단 트럭에 가까웠네요. 가속에 느리고 브레이크도 느리고 방향 바꾸는 것도 잘 못했죠. 만약 메그가 100m 경주를 했다면 아마 50초 정도 걸렸을 겁니다. 인간의 세계 기록은 47초에 조금 못 미쳐요. 하지만 그건 중간에서 유턴을 해야 하는 수영장 안에서였죠. 메그는 그건 절대 할 수 없어요.
보아하니 매그가 민첩한 악어에게 좀 밀린 것 같은데 마침내 우리의 강괴물이 판 위로 올라오네요. 2대1로 매그가 이기고 있어요. 좋아요, 다음 라운드예요. 먹는 도구라고 불러보죠. 물론 매그의 주도구는 이빨인데 메갈로돈은 큰 이빨을 의미해요. 이들은 역사상 가장 큰 이빨을 가졌었죠. 이빨이 5줄이었어요. 총 250개였죠. 가장 큰 것은 길이가 20cm가 넘었고 모두 면도날처럼 날카로웠다는 걸 믿는 게 좋을 거예요. 그 정도면 확실히 질긴 가죽 소파를 물어뜯을 만하죠. 무슨 뜻인지 알죠? 그러니 매그가 여러분을 향해 미소 짓는 걸 본다면 그건 아마 여러분이 볼 마지막 미소일 거예요. 그리고 매그의 턱은 굉장해요. 우린 그 입속에서 차를 몰거나 누워도 여유 공간이 남을 정도예요. 무는 힘이 너무나도 세서 금속을 쉽게 구부릴 수 있고 고래, 돌고래, 물고기, 어선, 와작와작 다 해치울 거예요. 샤키의 이빨은 약간 달라요. 하지만 역사상 가장 큰 상어 못지않게 멋지고 강력하죠. 위에 70개의 이빨이 또 아래엔 62개의 이빨이 있었어요. 그 모양은 샤키의 점심 먹이를 절대 놓치지 않게 해줬죠. 일반적으로 악어는 어떤 종보다 강한 무는 힘을 갖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그들의 주된 슈퍼파워예요. 하지만 꼬리를 잊으면 안 돼요. 샤키는 상당히 무겁고 강해서 마치 오토바이에 치이는 것과 같을 거예요. 이런 다재다능함에 샤키가 1점 더 얻습니다. 둘 다 2점으로 동점입니다. 보너스 라운드예요. 청중 공감상입니다. 만약 매그가 오늘날 존재했다면 영화, TV 프로그램, 광고 등을 찍으면서 분명히 할리우드에서 살았을 겁니다. 그리고 항상 악역을 맡을 것 같네요. 또한 전 세계 어부들이 들려주는 수많은 무서운 이야기의 주인공이기도 하죠. 많은 사람들은 심지어 매그가 여전히 저 아래 어딘가에서 우리들을 피해 마리아나 해구 같은 깊은 물속에 숨어서 헤엄치며 산다고 믿고 있어요. 하지만 매그는 그런 큰 몸에 먹이를 공급하기 위해 많은 식량이 필요하고 충분한 먹이를 찾기 위해 수면 위로 계속 올라와야 했을 겁니다. 그러니 전설은 이 정도로만 해두죠. 그리고 샤키요? 사실 헐리우드 타입이라기보다 인디 아티스트에 가까워요. 하지만 모든 악어들처럼 샤키는 강 근처에 사는 모두에게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악어들은 야식을 좋아해서 많은 사람들이 해가 진 후에 집을 나서는 것을 두려워하기도 하죠. 그리고 지역 주민들은 때론 자신들의 뒷마당에서 악어를 발견해요. 새로 깐 데크에 샤키가 누워있는 걸 상상해보세요. 이번 라운드에는 샤키에게 점수를 줍니다. 자, 이제 샤키가 선두를 차지합니다. 3대2. 마지막 라운드는 엑스팩터 전투 기술에 관한 겁니다. 매그는 여전히 여러분이 물에서 만난 것 중 가장 위험한 존재로 왕관을 차지하고 있죠. 그리고 그건 대부분 매그의 지성과 전략 덕분이에요. 우린 그 당시에 다른 동물들을 통해서 매그의 전술을 알 수 있어요. 많은 고대 고래 뼈에는 매그 이빨에 긁힌 자국들이 있거든요. 매그는 다양한 동물들의 약점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디를 먼저 씹어야 하는지 알고 있었죠. 매그는 매 식사 전에 약간의 지느러미 에피타이저를 즐긴 것 같아요. 가끔 먼저 쿡 박아버리기도 했죠. 그런 충격 후에 먹이는 헤엄쳐 도망갈 수 없게 되죠. 그럼 이제 메인 코스는 시간인 거죠. 샤키는 더 약해 보일지 모르지만 놀라움으로 가득 차 있어요. 빠르고 민첩해서 강물을 조금 마시러 온 가장 빠른 포유 동물도 쉽게 따라잡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한번 물면 절대 놓아주지 않아요. 하지만 과학자들은 샤키가 오늘날의 악어들이 하기 좋아하는 그 멋진 레슬링 동작을 다 할 수는 없었을 거라고 합니다. 샤키는 점심을 이에 악물고 뒹굴지 못했어요. 머리 구조로 인해 그게 가능하지 않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샤키는 항상 정상에 올랐는데 굶주린 악어들은 많지 않았어요. 샤키가 선방했지만 이번엔 매그에게 줘야겠어요. 너무 멋지잖아요. 그래서 또 동점이네요. 3대3. 이제 대면 대결할 때입니다. 경기장은 웅장한 강이 광대한 대양을 만나는 곳입니다. 샤키는 숨고 사람들 몰래 다가가는 걸 잘해서 먼저 움직입니다. 매그가 피하려고 하지만 고대 악어가 이미 맛있는 지느러미를 찾았네요. 불행하게도 샤키의 이빨이 너무 짧아서 크고 거대한 매그에게 조금의 해도 끼치지 못하네요. 매그가 풀려나서 강력한 몸으로 악어를 미쳐요. 샤키가 깜짝 놀란 것 같은데 매그는 유턴해서 끝낼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해요. 속도를 올리고 한 입에 모든 게 끝이네요. KO입니다. 매그가 타이틀을 지켜냈고
논란의 여지가 없는 세계 챔피언으로 남네요. 다음번에 누가 맥에게 도전할까요? 메갈로돈은 공룡이 거대한 운석에 의해 전멸된 지 한참 후에 바다를 누비면서 모든 것을 위협하고 먹어치우던 존재였습니다. 우린 메갈로돈이 지금까지 살았던 가장 큰 상어였다는 것은 물론 가장 거대하고 위험한 사냥꾼이었다는 걸 알고 있어요. 메갈로돈은 대부분 지역의 해양을 자유롭게 헤엄쳐 다니던 바다의 왕이었어요. 하지만 약 250만 년 전에 마지막 메갈로돈이 지구에서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현대의 고고학자들에 의해 발견된 거대한 이빨만 남겨두고요. 그리고 그 멸종의 원인은 백상아리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메갈로돈은 보통 백상아리의 더 거대한 버전으로 묘사됩니다. 사람들이 흔히 하는 오해는 이 두 동물이 서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실 메그는 현대의 황소상어와 더 비슷해 보였어요. 짧은 코, 납작한 아래턱, 그리고 몸무게를 지탱해주는 길고 거대한 가슴 지느러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오늘날의 백상아리의 조상들이 메갈로돈과 동시에 존재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크기가 크다 보니 움직임이 매우 서툴렀습니다. 비록 메그는 거대하고 강력했지만 작고 빠른 백상아리만큼 민첩하지 못했어요. 연구원들은 사실 백상아리가 먹이를 두고 메갈로돈과 경쟁했고 종종 그들의 민첩성 덕분에 더 성공적인 사냥꾼이었다고 믿습니다. 메그와 정면으로 싸울 수는 없었지만 먹이를 훔친 만큼 충분히 빨랐습니다. 그래서 메갈로돈에게 남은 유일한 먹이는 고래와 그만한 크기의 거대한 해양 동물이었어요. 다 자란 메그는 그런 동물을 쉽게 잡을 수 있었지만 메갈로돈 새끼는 부모보다 훨씬 더 작고 더 취약했습니다. 과학자들은 다른 상어들이 바로 이 점을 들였다는 것도 믿고 있어요. 메갈로돈 새끼는 종종 백상아리, 황소상어, 뱀상어의 먹이가 되었습니다. 당시에도 백상아리의 길이는 거의 6m에 달하는 데 반해서 메갈로돈 새끼는 일반적으로 2배나 작았습니다. 백상아리에겐 꽤 쉬운 사냥감이었어요. 하지만 비록 어린 메갈로돈과 몸집이 작은 다 자란 상어 사이에 공공연한 대립이 없었더라도 어린 메갈로돈은 다 자랄 때까지 먹을 수 없는 먹이를 찾을 수 없었을 거예요. 다른 상어들의 개체수가 증가하고 있었고 그들은 먹이를 얻기 위해 서로 그리고 메갈로돈과 경쟁하게 됐습니다. 백상아리와 다른 상어들이 더 많아질수록 어린 메갈로돈의 먹이는 줄어들었어요. 결국엔 그저 굶어 죽었을 거예요. 이것이 메갈로돈을 멸종시키기에 충분한 이유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 메갈로돈이 가장 좋아하는 큰 먹잇감 고래들이 지구의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메그는 따뜻함을 좋아하는 상어였고 열대 및 아열대 바다에 풍부했습니다. 메갈로돈이 처음 진화했을 때인 약 2천만 년 전에 지구의 기온은 훨씬 더 온화했어요. 육지와 바다 둘 다 일반적으로 더 따뜻했기 때문에 메갈로돈은 어디든 마음대로 헤엄쳐 다니면서 마음껏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가 지날수록 기온은 계속 변해왔어요. 극지방에 가까워지면서 매우 추웠고 많은 해양 동물들과 물고기들이 이러한 온도 변화에 적응해야 했습니다. 메갈로돈은 잘 대처하지 못했죠. 메갈로돈은 여전히 따뜻한 물을 좋아했고 그래서 편안한 곳에 머물렀지만 그런 지역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메갈로돈이 미처 몰랐던 사실은 고래들이 추운 곳에서 사는 것에 적응했다는 거였어요. 고래들은 좀 더 북쪽으로 이동을 했고 메그는 먹이를 잃은 채 그 자리에 남게 됐어요. 또 한 차례 세기의 대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첫 번째 참가자가 링으로 들어오는군요. 메갈로돈이에요. 이 상어는 2300만 년에서 300만 년 전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대를 통틀어 최고의 사냥꾼 칭호를 가지고 있죠. 두 번째 참가자가 입장합니다. 던클리오스 테우스. 약 3억 5천만 년에서 3억 8천만 년 전에 살았고 그 당시 가장 큰 물고기였죠. 전 세계를 헤엄쳐 다니면서 갑옷을 쓴 듯한 머리와 강력한 턱으로 두려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우리는 여러 범주에 걸쳐 두 참가자를 비교할 거예요. 각 항목에서 승자에게 1점이 주어집니다. 마지막 라운드에서 이 두 바다 괴물이 마지막으로 맞붙게 될 거예요. 그리고 바다 세계의 진짜 왕이 누구인지 밝혀질 것입니다. 팝콘과 핫도그를 준비하세요. 이제 1라운드가 시작됩니다. 크기. 오늘날 가장 큰 백상어는 6m까지 자랍니다. 메갈로돈은 그 크기의 2배가 넘었고 15m에 달했죠. 거의 테니스 코트만큼 길었어요. 메갈로돈의 지느러미만 해도 보통 사람보다 더 컸습니다. 턱의 너비는 2m가 넘었습니다.
여러분이 다리를 쭉 뻗은 상태에서도 메갈로돈 입안으로 쏙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죠. 하지만 큰 트럭 크기의 상어 근처에는 애초에 다가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매그는 훨씬 더 컸을지도 몰라요. 고대 상어의 유일한 흔적은 이빨과 척추입니다. 그것을 통해 과학자들은 실제 크기를 추측할 뿐이에요. 자, 다음 참가자를 살펴보죠. 어떤 종의 던클리오스테우스는 길이가 1m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것은 거의 9m에 달했어요. 스쿨버스 크기의 이 물고기는 당대 가장 큰 물고기 중 하나였고 많은 현대 상어보다 훨씬 더 컸습니다. 하지만 메갈로돈은 크기가 거의 2배나 되죠. 이번 라운드에서 매그가 먼저 득점을 해서 점수는 1대 0이 됩니다. 다음 범주로 넘어가죠. 바로 무게입니다. 정말 기대되죠? 무게를 달아봅시다. 가장 큰 백상어는 작은 자동차만큼 무게가 나갈 수 있어요. 그렇다면 매그는 60톤에 달하는 2대의 적재 시멘트 트럭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텅 빈 보잉 737기는 고대의 슈퍼상어보다 무게가 덜 나갑니다. 만약 매그를 공중으로 들어 올리고 싶다면 CH-54 화물 헬리콥터가 3대는 필요할 거예요. 던클리오스테우스의 가장 무거운 부분은 머리였습니다. 거대한 뼈 때문이었죠. 그리고 길이가 0.3m 이상 될 수 있습니다. 이 고대 물고기는 거의 다 큰 코끼리만큼 무게가 나갔어요. 또한 총 무게가 4톤으로 대부분의 현대 상어들보다 4배나 더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메갈로돈은 던클리오스테우스보다 10배 이상 무겁습니다. 이번 라운드에서도 승자는 확실하군요. 2대 0. 다음 범주는 민첩성입니다. 매그를 위한 러닝머신 테스트를 해볼까요? 매그의 최고 속도는 시속 17km였습니다. 다소 느린 것 같지만 당연합니다. 그렇게 크고 육중한 몸을 움직이는 건 쉽지 않았을 거예요. 비교를 하자면 훨씬 더 작은 현대의 백상아리는 시속 55km로 움직일 수 있어요. 인간의 최대 수영 속도는 시속 8km니까 물속에서 메갈로돈으로부터 도망갈 수 없었다는 의미가 되겠죠. 하지만 메갈로돈은 방향을 바꾸는데 어려움을 겪었어요. 기동성은 하늘을 나는 큰 화물기와 비교될 수 있습니다. 던클리오스테우스는 머리에 무거운 갑옷을 걸치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종류의 적으로부터 완벽한 보호를 받았습니다.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 수영을 잘할 필요가 없었어요. 게다가 바다에서 가장 큰 물고기였기 때문에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매그보다 작았어요. 비교적 작은 크기, 민첩한 아래 지느러미와 강한 꼬리 덕분에 던클리오스테우스는 메갈로돈보다 더 빨랐습니다. 이번 라운드에서는 던이 득점합니다. 점수는 2대 1로 메갈로돈이 앞서가고 있어요. 다음으로 넘어가죠. 이제 두 선수가 서로 싸우기 위해 무엇을 사용할 수 있는지 살펴봅시다. 4라운드 전투 장비. 매그의 이빨은 거의 사람의 팔뚝만큼 길었어요. 지금까지 존재했던 이빨 중 가장 큽니다. 이빨은 삼각형 모양으로 생겼고 면도날처럼 날카로워서 고래의 두꺼운 피부도 뚫었습니다. 5열의 이빨을 가지고 있었고 각 열마다 약 50개의 이빨이 있어서 총 250개의 이빨이 있었죠. 계산해보세요. 매그는 또한 일생 동안 이빨을 갈았어요. 연구원들은 여전히 바다 밑바닥에서 고대 상어의 이빨을 발견합니다. 던클리오스테우스는 이빨이 하나도 없었어요. 턱은 큰 뼈 같은 판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엄청나게 날카로웠고 기다란 칼날 모양이었습니다. 가장 멋진 사실은 이 칼날이 스스로 날카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물고기의 턱 근육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강했습니다. 20m초 안에 입을 벌릴 수 있었어요. 시간을 재어보세요. 그런 턱 덕분에 던은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는 힘을 가진 동물 중 하나였습니다. 그 힘은 미시시피 악어의 힘과 비교할 수 있어요. 놀랍게도 강력한 무는 힘으로 던클리오스테우스는 또 1점을 얻었습니다. 점수는 2대 2로 동점이 됩니다. 이제 우리 참가자 중 누가 더 인기가 많은지 살펴봅시다. 매그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상어입니다. 많은 영화와 만화뿐만 아니라 지구 곳곳의 어부들의 이야기 속에도 등장했습니다. 보트 근처에 커다란 그림자가 숨어 있는 것을 볼 때마다 사람들은 지구상에서 가장 큰 상어를 보게 될까봐 두려워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메갈로돈이 아직 살아있다고 생각합니다.
물속 깊이 숨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마리아나 해구 같은 깊숙한 곳에요. 하지만 그렇게 큰 몸을 유지하려면 끊임없이 먹어야 합니다. 저처럼요. 만약 이 신화가 사실이라면 분명 언젠가 수명 가까이에서 메갈로돈을 보게 되겠죠.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마음 푹 놓으세요. 비록 던클리오스테우스가 그렇게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여전히 존경받을 만합니다. 최초의 공룡 이전에 살았고 당대 가장 큰 포식자였어요. 고고학자들은 던클리오스테우스의 흔적을 처음 발견했을 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끔찍한 물고기라고 불렀고 몇 년 후에야 과학적인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비록 이번 라운드가 점수를 바꾸지는 않지만 인기상은 메갈로돈에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라운드, 전투 기술입니다. 메갈로돈은 역대 최고의 사냥꾼 중 하나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어요. 과학자들은 이 고대 상어의 사냥 전술을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메갈로돈은 어떻게든 상대의 취약점이 어디인지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메갈로돈은 중요한 장기를 공격해서 적을 빠르게 무력화시켰습니다. 때때로 메갈로돈은 상대가 움직이지 못하게 하기 위해 큰 바다 생물의 지느러미를 겨냥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적을 무방비 상태로 만들었죠. 메그가 사용한 또 하나의 전략은 들이받기 공격이었어요. 이 거대한 상어는 고래를 들이받아 도망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략과 전술은 메갈로돈의 가장 큰 중요한 기술이었습니다. 그 당시 메그는 세계에서 가장 큰 상어였습니다. 하지만 바다에는 그보다 훨씬 더 큰 생물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 고래요. 그리고 메그는 항상 고래를 공격할 용기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던클리오스테우스의 경우 비장의 무기는 강력한 턱이었습니다. 보통 던클리오스테우스는 더 작은 동물을 향해 헤엄치곤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순식간에 그 큰 입을 열었어요. 그러면 먹이가 물과 함께 입 안으로 빨려 들어갔어요. 성장하면서 턱 모양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크고 부드러운 물고기만을 먹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단단한 것을 씹을 수 있는 능력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딱딱한 껍질이 있는 바다 생물, 기본적으로 그 당시에 존재했던 모든 바다 생물을 먹을 수 있게 됐어요. 어쨌든 이번에 누가 점수를 얻게 되는가는 여러분에게 달려있어요. 징 소리가 들리세요? 이제 두 바다 괴물이 대면할 때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둘은 광대한 바닷속에서 서로를 마주합니다. 메갈로돈이 먼저 상대방을 알아차립니다. 던클리오스테우스의 강력한 갑옷을 향해 들이받기 공격법을 사용하려고 해요. 그래서 점차 속도를 높입니다. 하지만 던은 몸을 피해서 충돌을 모면합니다. 메그가 돌아설 때 던클리오스테우스는 상어의 꼬리를 잡을 기회를 얻습니다. 순식간에 강력한 턱이 상어 지느러미를 뭅니다. 하지만 이 물고기의 뼈 판은 너무 짧아서 메그의 두꺼운 피부를 관통하지 못합니다. 메갈로돈은 던클리오스테우스를 몸에서 떨어뜨리기 위해 강력한 꼬리를 비틀고 흔들기 시작합니다. 마치 로데오처럼 보여요. 던은 강력하게 철석 한 대를 맞고 잠시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메갈로돈은 이 기회를 이용해 방향을 전환합니다. 몇 초 후 이 거대한 상어는 거대한 턱을 벌리고 한 입으로 싸움을 끝냅니다. 그래서 오늘 메갈로돈은 바다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사냥꾼이라는 칭호를 받을 만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합니다. 고대 상어는 더 강한 상대를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채널을 고정하세요.